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5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대본? 괜찮아요. 뭐 어제도 봤는데 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허더스필드 타운이 도르트문트에서 에릭 두름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 종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으며 1년 계약 플러스 1년 연장 옵션을 가진 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두름이 도르트문트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 프리미어리그로 입성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포텐은 높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고 도르트문트도 기회를 꽤 주었으나 선수 본인이 그 기회를 얻지를 못했고 잡지를 못했고 이번에는 다시 새롭게 이 프리미어리그로 입성을 했어요. 두름, 에릭 두름. 뭐 또 감독이 자기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니까 또 그리고 이제 두름을 아예 또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잘 사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데려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줄무늬의 유니폼인데 역시나 여기도 중국 스폰이 달라붙어가지고 멋이 안 나네, 멋이 안 나. 다음 소식은 라키티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원래 자신보다 모드리치가 바르셀로나의 더 열렬한 광팬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뭐 모드리치가 또 한 번 얘기했는데 뭐 자신이 과거에 바르셀로나 팬이었던 건 사실 이제 비밀이 아닐 것이고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뭐 레알에서 뛰는 그 동안 즐거웠다고 또 즐겁게 뛰고 있고 한편 이제 기자들이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이적한 걸 알고 있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호날두가 이탈리아로 이적함에 따라서 호날두를 또 원하는 팬들이 이탈리아에서 즐길 거리가 생겼고 유벤투스에게 좋은 선수를 영입한 것이니 축하를 해주고 싶고 이탈리아 축구가 호날두의 이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서 아무래도 더 좋은 선수들이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다라고 자신 스스로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이 두 선수 데리고 뭐 인터뷰하다가 잠깐의 그냥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호날두에 대해서 엄청나게 물어보는데 뭐 계속해서 외국 기자들도 똑같은 거지. 뭐 호날두 갈 줄 알았냐 뭐 이런 건데 모드리치는 몰랐다. 그 호날두가 진짜 갈 줄 몰랐는데 뭐 갔으니까 거기서 잘 지내길 바라고 이탈리아한테 뭐 축하한데 그런 얘기. 이 다음 소식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개최가 될 것이라고 인판티노 회장이 오피셜로 발표를 했습니다. 폐막 이제 러시아 월드컵 폐막 기자회견에서 인판티노 회장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개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려하던 유럽 리그 시즌 중에 월드컵이 개최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모르겠어요. 저 발표가 이제 오피셜로 말을 했는데 본인이 말을 한 것은 사실 현대하고 기아는 같이 이게 스폰이 들어가는구나. 같이 이제 뭐 말을 한 거는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켜질지 뭐 무엇이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 제가 카타르를 잘 몰라서 그때 되면 카타르가 좀 시원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튼간에 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말한 게 팩트가 되었으니까 인판티노 회장이 말까지 했는데 달라지겠습니까? 오피셜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뭐 워낙 뭐 어찌 됐던 간에 중간에도 이런 룰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시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다음 소식은 호날두가 이적한 후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7번 라커룸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베르나베우 7번 라커룸이 비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초와 토니 크로스 사이에는 비어진 공간만이 덩그러니 있을 뿐 레알 마드리드 엠블럼만 붙어 있고 새로운 선수를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 드레싱룸에는 소유자가 없는 곳이 하나 있는데 이는 플로렌티노 페레즈가 올 여름 동안 빛나는 이름으로 채워야 할 빈 공간일 것입니다.
성공적이었던 9시즌 동안 호날두는 레알의 얼굴이었으며 그는 그 작은 공간에서 팀의 중심이 되었지만 레알을 떠나 유벤투스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7번이 비어지게 되었고 사실 이런 경우 종종 다른 선수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레알의 7번은 무게감이 너무나도 좀 심하죠. 원래 그 유벤투스의 10번도 사실 많은 선수들이 델피에로 이후에 안 달고 싶어 했고 공석이었는데 그 이번엔 달았죠 디발라가. 여튼간에 유벤투스의 7번을 얘기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쿼드라도가 유쾌하게 내가 어느 번호로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자신의 SNS에 투표를 올렸더라고요. 뭐 19번, 뭐 17번, 20 몇 번, 그 안에 10번도 있더라고. 근데 10번은 디발라가 달고 있는 번호인데 그 번호를 왜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여튼간에 10번을 왜 껴넣었을까? 네. 그냥 뭐 디발라는 친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뭐 또 친하면은 그런 장난도 칠 수는 있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디발라가 이적하는 만에 막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아직 디발라에 대해서의 싸가는 없어요. 이적설에 대해서는 뭐 찾으려면 찾겠지만 그냥 완전히 그냥 소설 같은 것만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파리의 이적설 그리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 그리고 리버풀에 관한 이적설이 있긴 한데 뭐 기둥으로 들어도 될 거기 때문에 가져오진 않았어요. 네. 뭐 레알 얘기도 있긴 하지. 그냥 뭐 있긴 한데 그래도 설만 너무 유력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정이 좀 그렇고. 네, 여튼간에 이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드레싱룸 7번이 비어져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다음 소식은 루니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에버튼이 자신을 왜 이적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웨인 루니가 미국 ESPN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확실히 맨유에서 뛰는 건 자신이 원했던 만큼 말년에는 뛰지 못했었고 자신의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아 있었고 주급을 계속해서 고액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떠나야 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뛰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고 그리고 에버튼의 고향팀에서 뛰려고 했던 것도 마음이 있었던 건데 그 이후 에버튼에서 1년간만 뛰었고 전에 말했듯이 에버튼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스탠스를 보여주었고 어떤 이유든 본인을 왜 팔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에버튼에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미드필드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 최다 득점자였는데 에버튼은 자신을 보내길 원했었고 하지만 이것이 축구이며 프로에서는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루니에게 결정을 내리게 했었고 그래서 루니가 잉글랜드 무대가 아닌 미국 진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언급을 했습니다. 루니가 이제 기록적으로 스탯적으로는 최다 골을 넣었던 선수가 맞고 전반기에는 좀 핫했죠. 그리고 초반에 막 유로파리그 관련돼서가 엄청 원더골도 넣긴 했는데 에버튼이 새롭게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루니의 스타일이 제약을 둔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이 선수가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계속 갔겠지. 뭔가 루니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점이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더 컸기 때문에 내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시구리가 중앙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 팀 내에서의 자리 때문에 왼쪽에서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시구리를 제대로 못 썼던 것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불만도 많았죠. 시구리가 거의 700억 가까이 이적을 했는데 맞는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팀도 그것에 대해서 이게 더 좋지 않은 결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높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루니가 보낸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네. 에버튼도 영입을 잘해서 루니는 이제 미국 DC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어요.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의 라이오 바에카노가 가일 갓쿠타를 영입을 확정 지었습니다. 트랜스마켓에 따르면 이적료는 300만 유로 40억에 이적을 했으며 계약 기간은 4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갓쿠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첼시의 유망주였었고
그 이후에 뭐 중국도 돌아, 세비야도 돌아, 뭐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 다시 이제 스페인 리그로 갔고요. 네. 중국이 정찰 못하는 걸 보면 참 중국이 나름 어려운 리그예요. 네. 이제는 스페인 리그에 정찰했으니까 잘 뛰길. 진짜 옛날 유망주죠.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어. 네. 옛날에 얘도 얘인데 FM 하면 가끔씩 K리그에 오는 그 외국인 선수 중에 온겐다라고 파리 생제르맹 유망주 공격수 있어요. 흑인 빡빡이 선수.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온겐다 가끔 막 K리그 와가지고 막 씹어먹고 했거든. 루니는 자기 관리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냐고? 좀 어렵죠. 왜냐면 루니는 말년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실제로 루니한테 웨스 브라운이 도박을 가르쳤고 루니가 5분 만에 10분 만에 5억을 탕진한 건 되게 유명한 일화기도 하죠. 그래서 루니 와이프인 콜렌 루니가 웨스 브라운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라는 약조, 그러니까 서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제 서약을 맺고 그 이제 서로 이제 손절한 상태예요. 그 웨스 브라운 만나서 맨날 그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웨스 브라운 옆에서 꼬봉처럼 그 도박하는 거 구경하는 그 사진이 있어요. 잡힌 사진이 정말 꼬봉같이 나왔어. 정말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꼬봉같이 나왔고 걔가 이제 도발 모르다가 배운 거지. 뭐 콜, 뭐 띵 맞나? 뭔지 저도 뭐 포커는 잘 칠 줄 몰라가지고 뭐 그런 거 이제 거기는 그거 치겠지. 고급 칠 줄 아닐 거 아니야. 이제 그거 이제 배워가지고 네, 마트에 갔죠. 거기서 돈 잃고 술 먹고 여자 만나서 차 안에서 그 뭐 막 그 안 좋은 뭐랄까 그 뭐 안 좋은 건 아니고 뭐 자기 차니까 뭐 그런 행동, 네, 그 행동하다 뭐 또 걸려가지고 뭐 또 그게 또 밝혀지면서 그 밝혀졌는데 그 루니의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마 그런 걸 했을 텐데 그게 밝혀지고 나서 루니가 콜렌이 자신의 두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도 똑같이 다른 여자 만나서 그렇게 또 했다고 하대요. 네. 그 구글에 그냥 웨스 브라운하고 루니 치면 나와요. 그냥 카지노 이렇게 검색, 웨스 브라운 루니 카지노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뭐 벌써 아이를 두 번이나 자기 아이를 가졌을 때 두 번이나 바람을 피웠었고 그 루니는 그쵸 두 번째 그 여자가 둘째 가졌을 때 바람 폈던 여자가 책을 냈어. 내가 웨인 루니하고 있었던 그 동안의 섹스 스토리. 그걸 책을 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겠다. 근데 또 외국 사람들도 그걸 또 궁금해하나 봐요. 우리는 남의 섹스 스토리를 그렇게 궁금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루니가 뭐 그래도 나름 국민적 영웅이니까 얘가 어떻게 섹스를 했을까? 뭐 이런 뭐 그런 게 궁금한가 봐요. 네. 뭐 책을 많이 읽는 유럽은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읽나 봐. 네. 여튼간에 책을 냈다고 하고 지금 나왔을 거예요. 그때 나올 때쯤에 그 토크쇼 나와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뭐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그거 말고도 루니가 유명한 그게 있는데 루니가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에버튼에 있을 때인가 맨유 막 갔을 때인가 팩트인데 그 사창가에서 섹스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던 일화가 있어요. 줄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또 루니 아니냐 이거 물어보니까 나 루니 맞는데 해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줄 서서 이제 뭐 그걸 했겠죠. 네. 유명한 뭐 걔가 걔 몸 자체가 뭐 사람이면 다 이제 뭐 성욕이 있으니까 뭐 그걸 풀기 위해서 뭐 갔겠지. 뭐 합법인지 모르겠어요. 영국이. 내가 듣기로는 뭐 합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뭐 그거는 뭐 팩트가 모르니까 내가 또 괜히 아는 척했다가 아무튼 그 뭐 유명한 일화가 많아요. 루니가. 네. 영국 합법이에요? 그죠? 합법 맞죠? 네. 합법을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줄 서 있었겠지. 뭐 합법이었으니까. 뭐 미친놈도 아니고 뭐 불법인데 줄 서 있겠어. 여튼간에 뭐 그런 거리가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그거 하려고 서 있었던 것도 뭐 유명한 일화라고 하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좋게 보면 뭐 솔로면은 괜찮지. 뭐 약간 살짝 가는 게 뭐 이야기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솔로면 괜찮은데 지금 뭐
계속해서 나오는 일들은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되는 거고. 모르겠어요. 그거 그냥 뭐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많은 나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축구 선수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그런 게 나온 이유는 뭐 여자 쪽에서 뭘 오픈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으니까요. 네. 뭐 그렇게 나오는 거 빼면은 딱히 뭐. 음. 자, 다음 소식은 알프레드 페돌라가 알리송이 첼시와 협상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알리송에 대한 레알과 리버풀의 관심이 있었지만 첼시는 이를 따라잡고자 원하고 있으며 첼시는 보너스를 포함해 7천만 유로 925억을 상회하는 비드를 통해 리버풀보다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며 계약이 만료되는 쿠르투아는 아마도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이 매우 유력하다고 합니다. AS 로마는 이에 따라 파리 생제르맹의 아레올라 골키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알리송은 자신의 이적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날들이 점점 길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페돌라라는 사람이 첼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먼저 많이 냈는데 거의 맞았어요. 뭐 조르지뉴도 제일 먼저 보도를 한 사람이기도 하고 원래 맨시티를 가려고 했지만 뭐 그래서 뭐 약간 핫하긴 한데 너무 뭐 대량의 이적설 내고 있어가지고 루니 부인이 무슨 근데 이거는 그 여성들의 외모나 이게 뭐 사람들 외모는 이 기준이 나라별로 그리고 뭐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되게 막 이상하다고 뭐 종종 생각할 때 있는데 그쪽 아래에서는 뭐 되게 인기 많은 거니까 우리가 모르지 뭐 거기서는 이제 미인일 수도 있고 더 매력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튼간에 알리송이 첼시로의 이적을 생각하고 있다. 이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날두의 유벤투스 유니폼이 첫날에만 52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호날두의 유니폼은 첫날 온라인으로 50만 장, 오프라인으로 2만 장이 팔렸으며 한 장당 104유로, 14만 원인 걸 감안을 하면 첫날에 5,400만 유로, 712억을 벌었으며 1억 유로의 절반 이상을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유니폼의 판매 금액이 모두 구단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브랜드에게 많이 돌아가요. 브랜드에게 많이 돌아가고 구단도 가져가긴 하지. 한 15% 20% 내지. 많기 받을 때. 뭐 단편적으로 호날두의 이적이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황금알인지에 대한 장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한 장에 14만 원 정도. 이게 유럽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원화를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뭐 그게 좀 달라지죠. 왜냐면은 뭐 다르게 생각하면 일본 제1리그 유니폼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한 18만 원 정도?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외국의 유럽 유니폼보다도 훨씬 비싸.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뭐 싸면은 우리한테도 싼 거고. 근데 거진 뭐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봐야죠.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싸게 살려고 했던 경우가 뭐 맨시티가 예전에는 이제 배송료를 현지에서 공짜로 보내줬기 때문에 좀 싸게 구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것도 현지 거랑 똑같아요. 레플리카는. 네. 마킹도 똑같고 오피셜로 달기 때문에 다. 그래서 근데 좀 싸지. 그러니까 그 밑에 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A급 팀들 말고, 그러니까 우리 B클럽 소위 말하는 B클럽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베로나 같은. 근데 베로나도 비싸요. 보니까 비슷해 거진.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유니폼 4만 원짜리는 그것은 레플리카가 아니잖아. 그 보급용. 보급용이잖아. 선수 지급용을 사야지. (4만 원짜리) 레플리카 어딨냐. 그 보급용 같은 거는 거기 뭐 아프리카 애들이 입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거 진짜 보급용이에요. 네. 아프리카 가면은 거기는 땀 배출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축구 유니폼 같은 거 많이 입어요. 야구는 안 유명하니까 축구 유니폼 대충 많이 입잖아.
그게 다 보급용이지 뭐 걔네들. 자, 다음 소식은 아프리카 무시하냐고? 와칸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 많이 입는다고. 근데 비싼 걸 못 사니까 보급용을 많이 입는다고 한 건데. 약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자격지심 있나봐. 마음이 아프네. 우가우가에서 와가지고 저거 씨. 다음 소식은 리버풀 이 알리송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리버풀은 6,500만 유로 855억을 제시하며 첼시와 경합하고 있고, 하지만 AS 로마는 알리송의 이적료로 7,500만 유로 990억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로마는 그중 2,500만 유로 330억을 파리 생제르맹의 아레올라에게 쓰고 싶어하며 나머지는 공격수 영입을 하는데 쓰길 원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몬치 단장과 팔로타는 이번 주에 런던에서 그것에 대해 논의하면서 영입을 고려하는 그들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살비오와 키에사를 타겟으로 삼았던 이 로마의 사실은 그들이 이적 자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리버풀은 알리송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더 큰 오퍼를 넣어야 할 것입니다. 리버풀 골키퍼 언제 사냐고? 뭐 돈이야 긁어오면 살 수 있겠지만 너무 비싸니까. 사실 이전에는 500억대 골키퍼도 엄청나게 비싼 거였는데 너무 2배가로 올라가지고 빡세요. 네, 힘들어요. 어딘간 가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첼시에 갈 것 같아요. 첼시. 리버풀은 안 살 것 같아.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제르단 샤키리를 리버풀이 영입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리버풀은 스토크 시티로부터 샤키리를 영입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스위스 국가대표 선수인 샤키리는 오늘 멜로드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리버풀과 장기 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는 국가대표에서처럼 로비 파울러, 그 다음에 제이미 캐러거, 그리고 엠네찬이 사용했던 23번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클롭이 구단 공식 인터뷰에서 말하길, 샤키리를 영입한 것은 팀의 완벽한 영입이며 샤키리의 다재다능함, 그리고 기술, 성격, 그러니까 선수의 성격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이번 이적 시장이 그를 영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였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클롭은 계속해서 그를 아주 좋은 능력과 스피드를 가진 선수라고 평했고, 필드 위에서 공을 따내기 위해서는 거침없는 선수이며, 그 부분은 리버풀에서 뛰기 위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자질을 샤키리가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리버풀의 환경은 선수의 투지적인 부분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입은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발언을 했고요.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여전히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리버풀에서 보여주길 바란다며 인터뷰에서 마쳤습니다. 일단은 샤키리 많이 뛰고 킥도 좋고 기술도 좋고 드리블도 좋고 한데 좀 이타적인 부분을 키워야 될 선수이긴 하죠. 근데 그것은 사실 스토크시티에서는 팀을 끌어가야 됐던 선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타적인 것보다는 좀 더 개인적인 플레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뭐 여기 와서는 잘 적응을 해야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샤키리 스위스 팬들이 많이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는 샤키리가 그 스토크시티에 갔던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을 내비쳤던 그러니까 축구 선수 출신들 돈 보고 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나게 비판했었는데 그래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샤키리를 영입한 금액이 조던 아이브보다 싸게 데려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리버풀 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 네. 여튼간에 샤키리가 뭐 좀 재밌는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유형인가 봐요. 좀 이렇게 표정들도 그렇고 뭐 좀. 근데 저는 약간 땅딸한 선수들 좋아해요. 귀엽기도 하고 뭔가 뛰는 맛도 더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샤키리가 와서 나쁠 거 없죠. 언제든 말하지만 항상 팀의 스쿼드가 이런 좋은 선수들로 넓어진다라는 거, 두터워진다라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거니까요. 네. 캉테도 귀엽고. 메시 그렇게 키 안 작은데 사람들 메시 키 되게 작은 줄 알더라고. 샤키리는 키가 되게 좀 작은 편이고 메시는 그렇게 키 안 작아요. 그럼 보통인데? 모르면서 씨. 그래. 메시 평균이에요, 평균. 아, 무슨 메시가 170 이하냐. 아, 진짜. 개뿔도 모르는 게 진짜. 욕을 먹으려고 보면은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진짜. 170 넘어요. 저렇게 모르는 애들이 어디 가가지고 헛소리 한다니까? 답답하다, 정말. 자, 다음 소식은 프랑스 릴에서 로익 레미 영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적료로는 140만 유로, 19억이라고 하며 2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레미가 뭐 잉글랜드, 뭐 스페인 돌고 돌아, 터키인가? 그쪽에도 있었나? 뭐 좀 헷갈리긴 한데 여튼간에 레미가 좀 돌고 돌아 프랑스로 다시금 돌아갔고 릴로 갔으니. 근데 릴이 저번 꽤 성적이 안 좋았던 것 같았는데 렌인가 거기는? 아, 릴인가 렌인가 좀 헷갈린다. 음. 레미가 다시금 프랑스 리그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포르투갈 비토리아 세투발은 울산 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공격수 맨디 영입을 확정을 지었으며 계약 기간은 2년이라고 합니다. K리그 이 두 팀에서 뛰었던, 근데 울산에서도 되게 조금 활용도가 낮았고 제주에서도 활용도가 낮았지만 맨디가 이 포르투갈 리그로 진출했어요. 난 맨디 좋아했는데 진짜 대안 쓸 거면 맨디 쓰지. 네이비 왜? 어디 보자. 난 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지금? 나 여기 누워 나 가만히 서 있는데. 나 가만히 서 있대. 나 지금 허리 되게 꼿꼿하게 앉아 있는데. 아니 누워서 방송 안 해요. 모르겠네. 이게 약간 카메라 각도가 안 맞아서 그런가 봐요. 하늘을 보고 있구나 말할 때. 이게 지금 입이 안 움직인다는데 보니까 이 곰이 이 음성을 인식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마이크를 인식 못하는 건지. 이거 한번 윈도우가 업데이트되고 나서부터 이러는데, 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됐나? 다음 소식은 캉테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에 관한 소식입니다. 스카이 이탈리아 소스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캉테 영입을 바라고 있으며 첼시는 그들의 소중한 선수를 잃고 싶어 하진 않지만 바르셀로나는 현금의 선수를 더해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딜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높은 금액과 안드레 고메즈를 첼시로 보내줄 것이며, 콘테의 첫 시즌 첼시에서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캉테는 작년 FA컵 우승을 경험했으며 안드레 고메즈는 현재 바르셀로나 미국 프리시즌 명단에 투어 명단에 속하지 않았으며 팀을 떠날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좋겠네. 바르셀로나 갔으면 좋겠네. 안드레 고메즈 주면서 한 1,000억 주나? 1,000억 줘도 안 팔겠지? 아, 지금이 아니라 그 바르셀로나 축구를 하려면 그 이런 캉테 같은 유형의 선수가 딱 한 명 있어줘야 되는데. 와, 콧구멍 되게 크다. 근데 캉테 코가 되게 크구나. 이목구비가 크네. 귀여워. 자, 다음 소식은 레알 베티스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인
윌리엄 까르발료 영입을 알렸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라고 해요. 레알 베티스가 진짜 공격적으로 영입 많이 하네. 근데 조금 약간 돈이 안 드는 영입?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영입은 영입이니까. 네. 윌리엄 까르발료 영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또 모르지 뭐 또 라리가 가서 잘 터질지. 스페인 카탈루냐 라디오에서는 파리의 라비오에 대한 바르셀로나 오퍼를 주목을 했습니다. 카탈루냐 라디오에 따르면 파리의 라비오가 현재 바르셀로나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드리안 라비오는 며칠 전 파리 측에 자신의 계약을 향상시켜주지 않는다면 팀을 떠나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라비오는 파리 측에 주급 2억을 요구하였으나 파리는 그것을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라비오를 놓고 바르셀로나는 협상을 시작했고 협상을 시작하기 전 라비오와 개인적인 합의는 다 끝내놓은 상태라고 해요. 파리 생제르맹은 라비오의 가격으로 4천만 유로 530억을 요구하고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협상의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가격을 일단 흥정하고 있는데 라비오도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면 파리도 선수를 팔아야 FFP에서도 조금 더 우위를 좋은 부분을 점할 수가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라비오가 갑이에요. 바르셀로나가 을이고 파리가 병이지. 맨유라고? 맨유는 그 프레드가 있잖아. 맨유는 프레드 있고 누가 와도 에레라, 난 안드레 에레라도 있고 그 정도면 되잖아요. 씹어먹는데 에레라, 프레드, 마티치 더 얼마 펠라인이 얼마 더 필요해 대체. 몇 명을 영입하겠다라는 거야 대체. 그리고 맨유 정도 되면은 얘가 아니라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2천억 주고 데려가야지. 허튼데 돈 쓰는 거 짱이잖아요. 밀린코비치, 사비 딱 주라고 마샬 주면서 수압딜 박스. 얼마 좋아. 사비치는 월드컵 나갔다가 그 실력이 뽀록 나가지고 진짜 거짓말하고 황희찬처럼 이적설 1도 없어. 내가 황희찬 혹시나 해서 이적설 있을까봐 살펴봤는데 정말 1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든 내가 그 뭐랄까 잠깐이라도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찾아볼라 했는데 정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잠깐 지금 월드컵이 바쁘니까 그리고 다른 빅클럽들이 선수 영입 많이 하니까 그래서 좀 조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비치 검색했는데 구글링해서 1도 안 나와. 심지어는 어디 그 휴가를 갔는지 뭐랬는지 그것도 몰라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사비치가 SNS 하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비치를 쓰려면 루이스 알베르토를 써야 된다니까. 같은 팀에 있었던 걔랑 연계가 기가 막혔기 때문에 그게 약간 그 영혼의 파트너처럼 그게 돼. 그러니까 이게 한 명 가지고 안 되는 거지 사비치는. 왜냐면 사비치는 심지어 월드컵 가기 전까지는 국대에서도 안 썼어요. 근데 하도 이제 팬들이 그리고 언론에서 아니 왜 안 쓰냐 저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월드컵에서 갑자기 쓴 거지. 원래 사비치는 안 썼다고. 사비치 실제로 국대 경기 10경기 떴나? 별로 안 떴어요 실제로도. 네. 여튼간에 그렇다고요. 자, 다음 소식은 첼시가 루가니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칼초 메르카토에 따르면 첼시는 루가니에 대해서 관심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이유는 사리 감독이 엠폴리 시절에 루가니를 이제 같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원한다라는 것이고, 사리는 오늘 저녁 런던에서 이 딜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에 서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리가 루가니를 영입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유벤투스는 530억 이상의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첼시는 이과인 영입을 하고 싶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려거든 먼저 모라타를 매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리의 첼시에서 첫 영입은 조르지뉴가 되었으며 조르지뉴들은 이미 다 끝났고 그 다음이
루가니를 원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첼시는 센터백만 많긴 한데 뭐 감독이 바뀌었으니까요. 조우마 같은 애들은 팔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금 재임대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쌀이 밑에서 다르게 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모의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케이힐은 이제 뭐 끝났다 봐야지. 정리 대상자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치, 칼데라가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팔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칼데라 있기 때문에 얘 못 나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종종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유벤투스도 그만큼 좀 고민이 있다라는 거지. 한 가지 아쉬운 거라면 어리니까, 루가니가 어리니까 뭐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겠지만 팔 거면은 뭐 첼시 같은 팀이 바이브 넣어주겠어요? 안 넣어주지? 아, 로마뇰리하고 루가니 중에 누가 더 나으냐고? 경기는 로마뇰리가 훨씬 더 많이 뛰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많이 뛰는 놈이 낫지 않을까요? 물론 뭐 그게 무조건 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뛰는 놈. 나는 사실 축구는 많이 뛰는 놈이 잘한다 생각해요. 아무리 그 선수가 포텐이 높아도 경기 감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실전 감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 자, 다음 소식은 디 마르지오,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가 첼시가 이과인 그리고 알리송 영입을 원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첼시에서의 사리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첼시는 이과인과 알리송을 노리면서 세리아 A 탑티어인 이과인과 알리송을 원하고 있고, 첼시는 이제 사리의 영입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적 시장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며 조르지뉴가 이제 팀 내 합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유벤투스는 스스로가 이과인에 대해서 회담을 가지는데 열려 있다라는 그런 이제 뭐랄까 협상 테이블 시각 그런 게 있고, 첼시가 명확한 사인을 보낸다면 유벤투스는 이과인을 보내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실제로 오퍼가 이과인에게 들어간 것은 없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첼시의 쿠르투아가 팀을 떠난다면 사리는 알리송을 요구할 것이고 알리송의 이적료로는 950억 이상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에요. 알리송이 진짜 첼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리버풀로 오기 힘들 것 같아.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얘가 900억 넘잖아요. 근데 그 오블락 바이아웃이 1000억이에요. 근데 왜 얘를 사지? 아니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평가 좋은 거? 아니 스탯은 사실 이탈리아 내에서 1위에요. 무조건 완전히 그냥 압도적인 1위. 이 알리송이. 그래도 오블락이 훨씬 더 많은 큰 무대에서 보여준 게 더 오래됐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네. 오블락이 별론가 요즘에? 그래도 첼시 정도면 갈 수 있지. 근데 막 바이아웃이 뭐 선수가 거부하면 안 가는 거긴 한데. 알리송은 알리송에 너 강태. 아 정말 드립 진짜 너무, 저거는 구린 것도 아니고 추잡하다 진짜. 알리송이 알리송. 아 진짜 오지 마세요. 진짜 부탁이에요. 공식방에서 보세요. 다음부터. 아 정말 추잡한 드립을 받나 순간. 저런 거 읽으면은 읽는 순간, 눈에서 읽는 순간 기운이 쏙 빠져. 정말로. 카카오가 평균 연령이 좀 높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도 저런 걸 안 해요. 아리송에는 되게 옛날 건데 진짜. 저보다 형님이신 것 같으니까 한 번은 봐드립니다. 다음부터 조심해 주세요. 나 진짜. 맨유에게 드디어 희소식이 왔습니다. 맨유의 블린트가 아약스 이적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데일리 블린트는 아약스 역사상 가장 비싼 선수가 될 것이며 아약스는 맨유의 블린트를 이적 합의하는데 확정을 지었다라고 해요. 계약 기간은 4년이며 이적료로는 1,600만 유로, 215억이고 옵션까지 최대 달성했을 때는 2,100만 유로,
까지 올라가면서 280억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블린트가 맨유를 떠나면서 맨유는 현재 레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해리 맥과이어 영입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맥과이어는 사실 좋은 영입이라 생각해요. 블린트 나간다면. 맥과이어는 사실 좋죠? 네. 맥과이어. 네. 다시 가겠지 뭐. 맥과이어는 100km가 넘는데 느린 게 근데 그 몸에 비해서 빠른 거예요 진짜. 맥과이어. 보누치? 보누치 얘기? 맨유? 지금 밀란이 돈이 없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리옹형 소나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엘리엇 펀드의 밀란 소유가 됐고 그래서 뭐 팔 수도 있겠지. 돈이 필요하면. 근데 딱히 보누치에 관한 얘기는 없던데. 자, 다음 소식은 마우리시오 사리가 나폴리를 떠나 첼시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우리시오 사리는 첼시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세리아 A에서 나폴리를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새롭게 스탠포드 브리지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59살의 이 이탈리아 사람은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나폴리를 챔피언스 리그 무대로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나폴리는 마우리시오 사리가 부임하고 있던 3년 동안 준우승 및 3위를 기록했고 마우리시오 사리는 2017년 세리아 A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첼시와 3년 계약을 맺은 사리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첼시의 감독으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로 입성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감독 경력에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시기가 될 것 같다라며 기쁨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리가 첼시로의 이제 감독 입성을 했고요. 뭐 워낙에 많은 감독들이 바뀌는 구단이다 보니까 뭐 얼마나 이 사람이 첼시의 감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리 축구 재밌어요. 보는 것도 재밌어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말고 내년 때쯤 펩이 있다면 그때의 사리 축구와 펩의 축구가 만났을 때 어떻게 좀 진행될 수 있을까가 궁금해요. 네. 재밌어요. 다 공격 앞으로. 특히나 이제 사리는 공간 활용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맨시티와 만나면 좀 재밌지 않을까. 클럽도 뭐 그렇지 뭐 리버풀도 만나면 재밌을 테고. 근데 사실 리버풀하고 첼시 만나면 항상 재밌었으니까. 한번 궁금하네요. 어떤 축구를 일단 당장 그 이 역할을 할 수는 없고 좀 봐야죠. 좀 시간을 줘야지. 첼시가 시간을 많이 주는 구단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사리 정도면은 좀 대화가 됐겠지. 대화가 됐으니 뭐 데려오는 데 있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늦어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유형부터가 바뀔 것이니까 쓰리백은 이제 그만 볼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진짜 그만 좀 보자. 아주 지겨 죽겠다. 이 여자가 마리나예요. 그 로만의 오른팔. 대체 로만이랑 이 여자가 어떠한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첼시 팬은 아니다 보니까 첼시 팬은 알겠죠? 뭐 근데 뭐 이상한 관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옛날부터 많이 뭐 일을 했다고 하는데 콘테가 나간 것도 이 마리나가 제일 크니까 저 마리나의 벽을 깨지 못했으니까 콘테 몇 번이나 이 마리나에 대해서 조금 뭐 쉽게 말하면 벽을 허물어 달라. 내가 당신과 대화하고 당신과의 어떤 이적에 관한 거, 선수에 관한 거를 얘기하기 위해선 다이렉트가 필요한데 항상 마리나를 거쳐서 얘기하는 것은 느리기도 하고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로마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죠. 아니야? 마리나 거치고 와. 이런 거니까.
콘테는 거기서 다 무너진 거죠. 음. 자, 다음 소식은 첼시 생활 6년 동안 6번의 감독이 바뀐 아자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베니테즈, 명수, 사리, 콘테, 무리뉴, 히딩크까지 네, 정말 아자르가 혼자 고군분투, 혼자 고생 다 하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네. 참. 아니 갑자기 히딩카 할아버지 보니까 생각나게 된 건데 한준이 아저씨가 그 인터뷰에서 말했더라고요. 히딩크가 정말 다시 한번 올 생각이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아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어, 나는 못 올 것 같거든요.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또 오면 좋지. 옛날에 그런 뭐랄까 그런 대한민국의 좋았던 성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능력 있고 좋은 감독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라니에리? 라니에리는 오퍼를 넣는 게 사실이겠죠. 거기서 그 오퍼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다고 했지 오퍼가 아예 없었다라고 말을 안 했으니까 온 게 맞겠지. 그냥 그러니까 오퍼를 하는 거는 찔러볼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옛날에 전북도 드록바 토레스 다 찔러봤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찔러보는 것 자체도 좋은 거예요. 네, 물어라도 보는 거잖아요. 항상 부모님들이나 딸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어보라고. 모르면 물어보라고 하잖아. 그래, 물어보는 게 좋지. 물어봐서 까였으니까 뭐 다시 안 물어보겠지. 자, 다음 소식은 결승전을 앞두고 핵심 선수 5명이 훈련에서 빠진 크로아티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크로아티아는 5명의 주전 선수들 없이 훈련을 소화했고 페리시치와 스트리니시치 그리고 로브렌, 수바시치, 부르살리코도 결승전을 대비한 훈련에서 빠졌다라고 합니다. 뭐 일단 예방 차원인 것 같은데 페리시치와 스트리니치는 잉글랜드 중결승 경기에서 조금 혹사를 당했고 특히 페리시치는 건강 상태를 진찰하기 위해서 MRI까지 찍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뭐 경기를 결승전에서 선발로는 못 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대요. 네. 너무 쥐어짜는 거지 한마디로. 아 이거는 사진을 내가 잘못 넣은 건데 잠깐만 이거 없나? 이게 뭐냐면 그 마르키시오가 J리그 이적설이 떴어요. 근데 이제 발빠르게 마르키시오가 아니다 오퍼 온 거 맞는데 안 갈 거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안 가겠죠. 네. 근데 오퍼가 온 거는 맞대요. 네. 그래서 뭐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안 간다고 바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사진 지운 줄 알았는데 안 지웠구나. 미안해요. 자, 다음 소식은 엔조 지단의 첫째 아들이죠. 예, 엔조 지단이 라요 마하다온다 임대를 갔다고 합니다. 스페인 2부 리그라고 하면 1년 동안 임대라고 해요. 네. 음, 참 풍성하네요. 네.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아빠가 탈모면 아들은 탈모 아니잖아요. 아들들은 그 다음이 이제 탈모가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아빠가 탈모 아들 탈모예요? 그래요? 아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랜덤. 음, 전두환 아들도 다 탈모래. 음,
아니 근데 뭐 탈모 이렇게 뭐 들어보면 맨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할아버지 탈모면 너도 위험해 막 이런 얘기를 막 댓글로 본 것 같아서 저는 뭐 다행히도 근데 우리 집안이 또 그쪽으로는 괜찮은가 봐요. 고맙게도. 험멜이네. 음, 어, 알겠어요. 근데 그 심는 게 문제가 안 되면 베일은 왜 안 심지? 베일은 거기만 원형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리는 거 아닌가? 아, 베일 그 예전에 뭐지? 한번 그 머리무새를 다듬는데 그게 보여져 가지고 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약간 스트레스형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만 빠지기도 힘들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심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심지? 잘 모르겠네요. 음. 여튼간에 뭐 엔조 지단을 봤기 때문에 아우 근데 너무 느끼하다 진짜 생긴 거. 어우 눈썹도 막 짱구 같고 어우 막 니길니길. 근데 약간 잘생긴 것 같긴 하다. 계속 보니까 약간 인도 사람 같기도 하고 터키 사람 같기도 하고 다 그쪽 계열 같네. 음. 아, 그 저번에 지단 얘기 나왔으니까 하자면 지단이 감독 그만두고 나서 이 엔조 지단 친구들하고 풋살하더라고요. 아들 친구들하고. 그 둘이 막 아들 친구들끼리 막그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그러던데. 아, 뭐 좋아. 인생. 그런 거지 뭐. 한번 딱 찍고 나왔으니까 그냥 그런 걸 하고 다니면서 그냥 운동 좀 하고 휴가 좀 갔다가 그런 거지 뭐. 그죠? 자, 다음 소식은 첼시가 조르지뉴 영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적료가 5,700만 파운드, 850억. 계약 기간은 5년이라고 하며 등번호를 5번을 받았대요. 원래 5번이 누구였냐? 내 기억으로 5번이 맞다면 케일 아니었어요? 원래 5번이? 아닌가? 아, 나 첼시 등번호는 또 나 모르지. 5번이 원래 누구였대? 누구였을까 5번이? 케일은 25번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니까 누가 다 알았던 번호 아니에요? 이 번호가 되게 좋은 번호인데 5번은 중앙 수비수들도 많이 하고 싶어하는 번호이기도 하고 그 퍼젠드가 이 5번에 그 브랜드가 있잖아. 근데 5번을 아무도 안 달았나? 모르겠네요. 네. 아 현대가 소매스폰 들어가요. 모르겠네. 여튼간에 뭐 5번을 달았다라고요. 아 원래 주마가 5번이었다고. 뭐 여튼간에 주마가 5번이면은 그 생각나네. 그 주마 동의 없이 뺏었을 거 아닙니까? 박주영 번호 뺏긴 거 생각나네. 박주영이 9번 뺏겼을 때 누구한테 뺏겼더라? 그때 뺏겼는데 박주영 말도 없이 떠나기 전에 그때 9번 누구였지? 지루? 아 갑자기 생각났어. 번호 뺏긴 거. 그때 포도스키한테 뺏긴 거예요? 갑자기 뺏겼는데? 몰라. 아무튼 나도 아살팬이 아니어가지고. 음. 포돌스키 9번 달고 나서 박주영 단 거 아니에요? 아닌가?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 아 박주영 다음에 포돌스키 9번이야? 박주영 되게 옛날 사람이구나. 나는 포돌스키 9번 단 다음에 박주영인 줄 알았는데. 어, 진짜 박주영 되게 옛날 사람이네. 어, 그러네. 음, 엄청 옛날이구나. 일단 아무튼 850억 이적료에 5년 계약이라고 합니다. 등본 5번. 조르지뉴 인터뷰를 살펴보면 뭐 자신이 첼시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이렇게 큰 팀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서 네,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지금 너무너무 해피 소 해피. 네. 여튼간에 뭐 아무래도 프리미어 리그가 유럽에서는 가장 치열한 리그를 펼치고 있고 그런 리그를 뛰어보고 싶었고 그런 팀에서 승리와 주전 멤버로 뛸 수 있다면 자신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첼시로의 이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음, 그렇대요.
조르지뉴 얘기를 하면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맨시티로에 이적하는 것이 구두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폴리 회장인 라우렌테스가 가지마. 네가 어차피 우리 팀에서 맨시티를 가나 첼시로 가나 둘 다 좋은 팀인데 잘 좀 생각해보고 네가 우리 팀에 있었던 좋았던 추억, 기억, 스토리 다 생각해주고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첼시로 가길 원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좀 기다려줘. 맨시티 가지 말고 했는데 조르지뉴가 오케이 했고 첼시랑 맨시티랑 계약 조건이 비슷해요. 뭐 첼시가 엄청나게 높은 주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첼시가 엄청나게 높은 이적료를 준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래도 첼시가 맨시티보단 더 줬다. 그리고 사리가 얘기한 거지. 너 나랑 가면 100% 주전. 또 거기 가면 밀릴 수도 있어. 어디 갈 거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띵크 해가지고 이제 네 쌀이랑 가는 거죠. 뭐. 가면은 뭐 무조건 주전이겠지. 결국엔 첼시에서는 뭐 드링크워터 같은 선수가 다시금 재이적하겠죠. 네. 사실 새로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가끔 유럽에서의 이적을 보면은 감독이 원하는 이적이 있고 구단이 원하는 이적이 있는데 결국에 뛰려면은 감독이 원하는 이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맨시티로 간다 한들 거기에서는 불투명한 그런 뭐랄까 선발 경쟁을 해야겠죠. 거기는 덕배 빼고는 사실 누구든 다 경쟁 아니에요. 누구든 다 경쟁. 중 미들에서 덕배 빼고는 물론 조르지뉴도 갔으면은 많이 뛰었겠지만 또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자신을 키워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짤이와 함께 가는 게 좋은 역할을 더 할 수 있고 많이 경기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를 많이 뛰면 또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오죠. 출전 수당, 골 수당,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성적 거두면 또 그에 대한 보너스까지 많이 뛰는 게 최고라니까 선수 뛰려고 이적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 뭐 좋은 선택이죠. 첼시 간 게. 물론 당장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조금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이 조르지뉴의 이적이 너무나도 재밌는 역할을 또 이렇게 또 재밌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 맨시티 만나면 아무래도 또 그 우하는 그런 게 있겠지. 아 재밌겠어. 아 재밌겠어. 아니 펩이랑 만나서 몇 년도 됐다는데 재밌겠어. 재밌겠어. 아주 꿀잼 핵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도 EPL 진짜 누가 또 새로운 시즌에 4위 안착해가지고 챔스 누가 갈지 모르겠어요. 뭐 토트넘, 뭐 맨유,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그다음 첼시 다 영입을 맨유 빼고 그리고 뭐 거진 영입을 잘했으니까 맨시티도 영입은 좀 빼야겠다. 뭐 아스날 영입 잘했고 따지고 보면 리버풀도 지금 잘 데려오고 있고 첼시도 계속해서 데려올 선수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고 맨시티하고 맨유는 뭐 데려오겠죠 분명히. 근데 결국에는 데려오려고 했던 1차적인 목표를 이루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맨시티가 조금 약간 통수 맞았죠. 왜냐면 프레드를 안 데려온 이유가 조르지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리고 조르지뉴가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폴리 회장이 중간에 술을 좀 써가지고 쌀이랑 같이 가. 그 한마디가 너무 좀 컸죠. 맨시티가 그래서 지금 부들부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맨시티는 뭐 기존 멤버로도 뭐 충분히 잘 할 수는 있으니까요. 네. 부들부들 안 돼도 되긴 한데 그래도 부들부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좀 있지. 뉴스가 더 있긴 하지만 또 제가 준비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뉴스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내일 또 뉴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는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좀 너무 건방지겠나? 고맙습니다. 네.